이렇게 되면 4월 6일까지 협상은 이어지고요. 공격은 유예된 셈입니다. 종전은 머지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자신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And they are negotiating, by the wa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There's never been a head of a country that wanted that job less than being the head of Iran. I don't want it. I say they're lousy fighters, but they're great negotiators. And they are begging to work out a deal. 종전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협상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이란 지도부 내의 어떤 이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란 이 지도부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한다. 나도 싫다라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공격 유예 열흘 연장을 했습니다. 전성 원장님, 네. 그 얘기는 종전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연장을 한 시점이 지난주에 그 이란의 발전소를 폭파하기까지 한 5일간의 여유를 주겠다. 그 최후 통첩을 했죠. 그 최후 통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렇군요. 앞으로 열흘을 연장하겠다 얘기를 한 건데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날이 갈수록 협상의 그 진척도는 좀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성 원장님 어제도 예. 해설해 주셨듯이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이제 특수부대, 김기표 의원 같은 특전사들이 막 다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82 공수부대 이거는 네. 뭐 18시간 내에 이제 언제든지 투입할 수가 있고 지금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던 해병 원정단 3,000명 이거는 이번 주말에 페르시반에 들어갑니다. 임박이네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또 해병 원정단도 이제 거의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정도 후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작전을 편하게 펼 수 있는 그런 전연이 어느 정도는 갖춰진다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네요. 네. 협상을 위한 시간 그리고 군사적인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확보한 셈이다. 라는 분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5개 조건을 역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협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이란의 의장 갈리바프, 그다음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암살 타깃에서 제외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뭔가를 지금 요구하는 거 보면 협상의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뭐 오래된 것이고 피차 간에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란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지도부에 대한 암살을 중단해달라든가, 네네. 뭐 여러 가지 보상을 해달라든가, 이 중동 지역의 이 안보 정세를 이번 기회에 좀 더 튼튼하게 좀 꾸려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게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그 이란 내부의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 협상의 카드로 삼겠다는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가 이제 지난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이 어간에 상당 부분 좀 희망컨대 접점을 찾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란의 그 발전소를 타격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고요. 1, 2주 안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전쟁 범죄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를 쉽게 단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피차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주에서 6주 안에 이제 끝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차 간에 전쟁을 더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떻게 체면을 살리면서 우아하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백악관의 SNS에 의문의 영상이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삭제됐습니다. 요즘 말로 빛삭, 순삭이 된 건데 이 영상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아주 짧습니다. It's launching soon, right? 이 영상입니다. 제가 짧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It's launching soon, right? 외교안보 전문가이기도 한 김무식 교수님, 예. 백악관 SNS에 올라왔다가 사라진 의문의 영상인데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관계자들의 목소리 들려요. 근데 말한 게 심상치 않아요. It's launching soon, right? 곧 발사되죠, 맞죠? 라면서 지지직대고 영상이 끝났는데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뭘 발사한 걸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의 백악관이 워낙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네네. 많이 하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렸다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칭이란 뜻은 일반적으로 전시와 관련돼서 보면 발사한다는 의미니까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전쟁 속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 작전을 시도했을 때 그 론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개시하는 또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한 영상을 백악관에서 올린 셈인데 바로 또 삭제를 했어요. 삭제했어요. 네, 그걸 보면 이 영상이 실수로 올라왔다가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또 내린 것인지. 잠깐 여성의 구두와 그렇죠. 앞에 네. 무슨 영상, 스크린 같은 것도 좀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악관 안에 관계자들 발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의 구두가 있는 걸 봐서는 백악관 안에 근무하는 여성의 발언인 것 같고 론칭이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무슨 뭐 서비스를 론칭한다. 근데 새로운- 백악관에서 뭔 론칭할 리는 없고. 신제품을 출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사인데 이건 발사거든. 제가 볼 때는 전쟁 중에도 백악관은 역시 이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안다. 네. 그러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여러모로 다각도로 분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지금 휴전을 하고 종전을 그러네요. 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인지 야 이거 뭘 쏠라고 하냐? 그걸 론칭해서 또 어디 발사하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서 한쪽으로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그 분위기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 양수겸장으로 얼르고 달르고 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란이 태국의 유조선은 그냥 무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한 이란 대사, 한국에 와 있는 이란 대사는 사실상 이 한국의 유조선은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거부를 시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میتونه در واقع مخاطره‌آمیز باشه که بدون هماهنگی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خوا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الان شرایط جنگی تو منطقه حاکمه و تنگه هرمز هم جزئی از جغرافیای جنگ. خب پس بنابراین ما اون چیزی که اعلام کردیم این که ما تو شرایط جنگی هر آنچه که به امریکایی‌ها و اسرائیلی‌ها و منافع این دو رژیم مرتبط میشه مورد کنترل و تحری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قرار خواهد گرفت. 사실상 한국산 유조선은 통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 관련 모든 대상 호르무즈 통행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묶여 있는데 김기표 의원님, 좀 서운해요 이란한테. 우리가 그 외교 관계도 맺고 있고 대사도 상호 파견했고 우리가 석유도 많이 사줬고 나쁜 외교 관계가 아니었는데 태국은 통과시켜주고 중국도 통과시켜주고 그렇죠. 우리는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하고 미국이 캐는 기름을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전술이 있다고 봐야죠.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군사를 파병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란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고립되는 것,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원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도 그런 걸 감수하고 미국을 돕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군요.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백악관에서 14일, 15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5월 14일에서 그렇죠. 15일 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정 했단 못을 말입니다. 박았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 전에는 종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쓰레기 봉투 안 사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이 네네. 트럼프가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블러핑인지 이런 걸 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이란에서 확인한 것은 중재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곧 위기가 좀 극복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곽태우 의원님, 예. 이거 전쟁 끝나면 그래도 이란한테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외교 관계가 좋았는데 한국 선박 통과 안 시켜줘. 우리도 자꾸 그러면 강남의 테헤란로 봉쇄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 한마디 할 건 해야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이상이 통과되는 것이고 네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야만 원활한 원유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란에서 저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봉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협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정부 쪽에서 물론 지금 민감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보다 더 이란과의 좀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지금 26척이나 묶여 있다고 하는데 많이 묶여 있네요. 예, 빨리 지금 항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외교를 좀 더 해야 할 시점이다고 보여지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국과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렇죠. 뭐 중국, 태국 선박은 통과시켜주면서 한국 선박은 통과시켜주지 못하겠다. 결국 우리나라를 좀 적대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사실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주도하고 있는 이 다국적 군 논의 체계 호르무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한국도 참여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성 원장님, 네. 지금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해제 논의에 예. 우리나라도 참여한다. 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프랑스 주도로 35개국 합참 의장 간 화상회의 열었다. 대한민국도 포함이 됐고 얘기는 뭐 군사 작전과 무관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목표는 공공의 목적은 호르무즈 구간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항해 구간인데 마치 이란이 자기 영토인 양 봉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제하느냐 이거 같아요. 예, 저 움직임은 이제 지난주에 그 G7 국가들이 프랑스, 영국 등등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죠. 성명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20개국이 또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저 회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이란의 현재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렇군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이 나라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현재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그 폭탄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그 전쟁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종전 얘기, 뭐 휴전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 이제 이를 예상하면서 앞으로 좀 긴장이 가라앉게 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겠다는 사전 검토 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저 회의에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 적절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란에서는 아까 이제 이란 외교 대사가 얘기했듯이 저런 움직임 자체를 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에서는 지금 미국과 한국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응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란에다가 되고 다만 우리가 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마지노선으로도 분명하게 좀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상 상대 트럼프를 향한 이란의 조롱도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قدرت راهبردی که از آن دم میزدید تبدیل به شکست راهبردی شده. مدعی ابرقدرتی دنیا اگر میتوانست از این مخمسه رها شود تا حالا شده بود. اسم شکستتان را توافق نگذارید. Hey Trump,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자,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실패를 협상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리고요, 어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입에서 틀니가 튀어나올 때까지 세게 때리겠다. 트럼프, 이거 스스로와 협상해야 할 지경이다. 수위가 너무 센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막말로 유명한 정치 지도자이긴 하죠.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제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이제 공격하는 건 사실 하면 안 됩니다. 네. 외교상으로는. 예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 두 번째 지도자의 키를 가지고 놀렸어요. 네. 김정일 위원장은 피그미다. 그래서 북한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최고 지도자의 그 키를 가지고 놀렸기 때문에 그때 북미 간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말을 서로 교환하는 거는 그만큼 물러서지 않겠다. 뭐 휴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왜 수이고 들어가겠냐는 얘기를 적어도 이란군 내에 강경파는 고수하고 있는 그런 증거로 봐야겠죠.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두 나라 간의 그 협상을 보면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분위기입니다. 보면은 자, 미국은 이런 종전안을 내놨습니다. 뭐 핵무기 포기를 약속해라.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 통행시켜라 등 15개 정도 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아니 이거 안 받겠다라고 이란은 일단 거부를 했고요. 오히려 우리만의 자체 종전안은 이거다라면서 이란의 고위 인사 암살에 대해서 중단을 해라. 뭐 전쟁 배상금 달라. 이렇게까지 우리는 오히려 이걸 원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너무 평행선 달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 15개 조건 중에서 12개 조건은 JCPOA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다음에 이란과 협상했을 때 당시 막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시했던 조건입니다. 12개는 그냥 2018년 조건을 베낀 거예요. 그다음에 3개 조건을 추가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이 잡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2018년보다 하나도 진전된 것도 없고 네. 호르무즈 해협을 잡아야만 지금 승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풀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12개, 그중에 3개가 그럼 이란이 여기에 수긍을 하면은 이걸 인정을 하면은 3가지 혜택을 주겠다 하는데 거기는 이란이 제일 원하는 게 다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 암살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보상을 해라. 그다음에 다시 이스라엘과 미국이 휴전한 다음에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라는 건데 15개 중에 이란이 좋아하는 3가지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이것이 영향가 없는 2018년 조건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란이 5가지 종전 조건을 대신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이호석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사실 속내는 굉장히 좀 간절하게 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살해당할 게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일단 그 암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암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했고 이게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는데 이호석 교수님 이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며칠 전서부터 트럼프가 5일간의 그 전투를 중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때서부터 조금 물밑 대화가 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하기는 뭐 이란 쪽에서 위대한 선물을 줬다. 뭐 대화가 매우 생산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저께부터 아랍 쪽 뉴스에 이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서구 쪽에서는 아직 이거를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란의 그 외무장관인 아라그치가 구두로 전달을 했어요. 그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을 하는 게 미국 기업들이 이란에 그 아직 개발이 안 되어져 있는 그 석유 시술권을 미국 기업한테 주겠다. 그리고 배분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을 한 19개 정도 지을 건데 그걸 미국 기업들한테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로 트럼프가 5일간 공격하는 걸 중단하라. 그리고선 바로 15개 항목을 주면서 이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식 외교 문서는 아니고 이제 구두로 전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게 이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좋아하는데 이제 강경파가 들어와서 이 강경파가 이걸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란에서는 지금 그런 물밑 대화가 오간다는
또 중동 쪽에 지금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이현석 교수님 이란은 좀 전선을 일단 대외적으로 좀 더 확장을 해보고 싶은 그런 모양새가 읽혀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아니 홍해 입구까지도 우리가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현석 교수님 저는 좀 낯설거든요. 이게 홍해 입구까지 이란이 무슨 수로 어떻게 막겠다는 거고 이게 봉쇄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번 주쯤에 2%에서 한번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란에서 적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홍해를 이게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홍해를 막게 되면 수에즈 운하 쪽으로 해서 대서양 그 지중해 쪽으로 못 갑니다. 저기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원유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선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원유뿐만이 아니라. 예. 근데 그걸 저거 후티 반군을 통해서 이미 후티 반군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으라고 할 때 했었거든요. 저기서 포 몇 번만 쏘면 못 갑니다. 그래갖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그 후티 반군 앞에 있는데 그 해협의 이름이 그 바블 만다브라고 합니다. 그게 네. 이제 아랍어로 그 눈물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가 이렇게 해협이 좁고 물살이 빨라갖고 예전부터 배가 많이 침몰을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붙인 이름인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를만 막아놓으면 저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이제 먹통이 돼버리기 네.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지금 마지막 카드로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세력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현석 교수님 보시기에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저거 이미 예. 후티 반군이 했었거든요. 벌써. 그런데 자 저기 홍해도 홍해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관심은 쏠리는 곳은 바로 한국 선박이 26척이나 묶여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오늘 주한 이란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비적대국이지만 미국과의 연관성이 없는 게 확인되어야만 이제 앞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가 아니 뭐 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란 측과 우리가 직접 협상을 해서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무해 통과를 성취해낼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까지 항의할 근거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한국, 일본 등 5개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선박 운행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책임져라. 안전 운행을 다시 재개하는데 군함을 파견해라고 했어요. 네. 비록 군함 파견이라는 방법을 택하진 않았지만 직접적인 이란과의 소통과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정 정도 성과를 얻어냈다면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치솟는 국제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산 이제 원유가 세계 시장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도 미국이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따라서 예. 인도와 같은 경우는 벌써 자국 그 선박의 무사 통과를 성취해냈습니다. 직접 협상을 통해서. 따라서 한국이 이란과 이런 협상을 한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 반대한다거나 할 이유는 없고 단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미국 선박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국제 해양법상으로 이란과 교전 국가인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이란군의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이제 정부가 이란 정부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이제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리 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이 넘어가고 자, 이 나프타에 대해서는 또 수출 제한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중동 전쟁이 우리한테 미치는 여파까지 한번 짚어봤다면요.